안녕하세요, 플레이신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공동구매. 이번에는 이거 나 없으면 매우 곤란 제품으로 모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 저한테 없으면 매우 곤란한 거, 스마트폰 열화상 카메라예요. 뭐 자세한 개봉기나 프로그램 세팅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엄청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스마트폰에 끼우면 프로그램이 자동 시행돼서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컴퓨터 안에 온도 측정을 할 때 요거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메인 컴퓨터 어디가 온도가 높은지 램 쪽도 보면 이렇게 온도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뭐 SSD 온도라든지 뭐 칩셋 온도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지난번에 댓글을 보니까 엑셀 지나가던 자리도 이걸로 파악이 가능하냐 이렇게 댓글이 있던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걸로 파악이 가능해요. 스마트폰의 자체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별도로 충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열화상은 이쪽에 있는 렌즈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가리고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카메라가 고장난 스마트폰에 끼워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없으면 곤란한 두 번째, 샤오미 전동 드라이버. 이게 원래는 이렇게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 케이스 겉면은 메탈이라 아주 견고하고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이쪽 부분을 한번 딸깍 눌러주면 이렇게 뺄 수 있게 돼 있어요. 안쪽이 다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상태에서 뒷면으로 이렇게 뺐다고 해도 뭐 밑으로 뭐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본체를 이렇게 빼서, 본체 디자인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위쪽은 이렇게, 아랫면은 이렇게. 충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C타입을 사용하니까 대충 아무런 휴대폰 충전기만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점 하나는 토크 약하게, 점 두 개는 토크 강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할 때는 연결되는 이 부분이 자석으로 고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 빼서 이쪽에 껴주면 됩니다. 웬만하게 이렇게 해선 빠지지 않고요, 손으로 잡아 빼기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R을 누르게 되면 나사 끼우는 방향, 그리고 L을 누르게 되면 나사 빼는 방향.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자력이 약해져 가지고 나사가 잘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부분이 자력을 다시 생기게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뭐 잠시 문질러 주면은 자력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이 하이브로 전동 드라이버, 이 두 개 세트만 있으면 컴퓨터 조립에는 그냥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없으면 곤란한 거 세 번째, G502X 마우스입니다. 대략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뭐 개봉기 같은 자세한 설명은 예전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비대칭 마우스를 좋아하고, 지긋지긋한 마이크로 USB에서 드디어 로지텍이 USB-C 단자를 채택해가지고 명품 G502의 쉘을 어느 정도 이어받아가지고 제작한 제품이고요. 기존 로지텍 마우스들의 지긋지긋한 고질병, 더블 클릭이 광축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휠에다가 딸깍하면 무한히를 되고, 휠 좌우까지 가능하고, 이쪽에 단축키 버튼, 이쪽에 단축키 버튼이 하나 둘, 물론 이쪽에 따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따로 있고, 이 녀석을 주력으로 쓰는 이유가 이쪽에 있는 이 두 개 키 때문에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메인 컴퓨터 사용할 때 이쪽에 있는 사이드 버튼, 위쪽은 볼륨 업, 아래쪽은 볼륨 다운으로 써요. 그래서 위쪽을 누르면 볼륨이 한 칸씩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누르면 볼륨이 한 칸씩 내려가요. 누르고 있으면 볼륨이 쭉 올라가고, 아래로 누르면 볼륨이 쭉 내려가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G502는 자체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로지텍 기기를 사용한다면 이거 G허브 프로그램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이쪽에 마우스 선택하고, 위쪽은 DPI 설정 가능하고, 아래쪽에서 할당이 가능한데, 이쪽에 있는 모든 키를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왼쪽에 있는 사이드 버튼 이 두 개를 볼륨 업다운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시스템 누른 다음에 조금 내리면 볼륨 크게를 눌러서 드래그로 이쪽으로 하면, 그리고 볼륨 작게를 눌러서 드래그로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바꾸면 당연히
볼륨 업, 볼륨 다운 동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이걸 사용하면서 제일 짜증이 났던 게 이 녀석이 일정 시간 들어가면은 절전 모드가 돼요. 절전 모드 상태에서 뭐 살짝 움직이거나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다시 깨어나는데 그 깨어나면서 대략 한 1초에서 2초는 내가 지정해놓은 볼륨 크게, 볼륨 작게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기본 상태인 DPI 조절 버튼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 진짜 짜증났는데 온보드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톱니바퀴에 들어가서 온보드 메모리 모드 한번 클릭하면 저는 1번 메모리 슬롯의 기본 값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방금 전에 설정해놨던 데스크톱 이걸로 프로필을 저장해 놓으면 이 마우스 안에 있는 메모리 안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한번 설정해 놓은 키는 이제 온보드 메모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G허브가 아예 없어도요. 설정해 놓은 내용이 온보드 메모리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G허브가 없는 다른 컴퓨터에 이거를 연결해도 그대로 볼륨 조절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난 로브 청소기 영상에서 설명했던 샤오미 핸디 청소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앞쪽 거, 앞에 솔 부분, 앞쪽에 이렇게 짧게 사용할 수 있고, 충전은 USB-C 단자니까 뭐 휴대폰 충전기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고, 작동 방법은 전원 버튼 한 번 누르면 1단, 한 번 더 누르면 2단, 한 번 누르면 정지. 안에 쌓인 먼지는 내리고 눌러서 열어서 털어서 버리면 되고, 필터 분리는 이쪽에 자물쇠 모양대로 돌려서 안쪽에 있는 필터 이쪽으로 돌리면, 종이 필터는 대략 5개 정도에 알리에서 $4니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고, 다시 조립할 때는 이쪽에 점 모양 자물쇠 부분에 맞춰서 잠그고, 이쪽에 솔 부분이 있으니까 키보드 사이사이에 써야 있는 먼지 같은 거 간단하게 빨아들기에도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저한테 없으면 곤란한 거 USB 온도 표시 화면이에요. 요거 개봉기랑 자세한 세팅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넘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저전력의 사이즈가 좀 작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이거만 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구매했던 가격이 코인이랑 쿠폰 연끌까지 다 해가지고 아마 $33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나한테 없으면 곤란한 거 하드디스크 도킹 스테이션이에요. 그림을 잘 보면 이 녀석은 듀얼 베이죠. 2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는 원래 이쪽에 있는 하드디스크 8테라, 16테라 이 2개를 이쪽에 메인 컴퓨터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저장용이라 자주 쓰지는 않는데 컴퓨터를 켤 때마다 계속 웅웅거리는 소리가 싫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가끔 저장할 때만 사용하니까 도킹 스테이션으로 가끔씩 사용할 때만 이쪽에 끼워서 사용하면 되겠지 하고서 싱글 베이를 샀는데, 이걸 또 쓰다 보니까 제가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게 하드디스크가 2개인데 가끔씩 예전 영상 그 부분이 필요해서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 하드였나? 이 하드였나? 이게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싱글베이다 보니까 이걸 하나씩 꼈다 뺐다 해가지고 그걸 찾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듀얼베이로 진행을 할 거예요. 겉면에 있는 박스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USB 3.0으로 연결돼서 하드디스크 연결 속도로는 충분할 거고, 겉면 디자인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사이즈는 3.5인치랑 2.5인치 둘 다 가능하고, 이쪽에 클론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드디스크 복사도 2개 끼워서 가능하고, USB 3.0 2개랑 카드 리더기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된 게 11자로 된 아답터가 들어가 있는데, 볼트가 100V부터 240V 프리볼트니까 앞쪽에 돼지코만 끼우면 사용 가능해요. 기본적으로는 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따로 이런 돼지코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USB 케이블 아답터 끼우고, USB 케이블 끼우고, 도킹 스테이션에 USB 끼우고, 아답터 끼우고. 그러면은 하드디스크를 끼우는 방법, 도킹 스테이션의 상태 표시를 보면 이쪽에 빨간색으로 전원이 켜 있는 게 보이죠. 하드디스크를 연결하기 전에 전원 버튼을 한번 딸깍해서 파워를 끕니다. 이 상태에서 한 개만 끼워도 되고 2개 다 끼워도 되지만 저는 일단 2개 다 끼워 볼게요. 위쪽에는 16테라짜리 끼우고, 아래쪽에는 8테라짜리 끼우고, 그리고 뒷면에 파워 온. 하드디스크 돌아간 소리가 들려요. 오케이. 8테라, 16테라 둘 다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테스트로 8테라짜리 이 드라이브에 있는 동영상을 복사를 해서 바탕화면에 붙여넣기 해보면
그리고 데이터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뺄 때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렇게 생긴 트레이 아이콘 한번 클릭하면 꺼내기라고 있죠. 이거를 꺼내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둘 다 하드디스크의 모터가 정지하게 돼요. 둘 다 모터가 정지한 걸 확인하고 꺼내고 꺼내면 됩니다. 이번에는 디스크 클론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A에서 B로 화살표 모양으로 클론이라고 써있죠. 디스크 클론 기능은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가능하니까 뭐 USB 케이블은 아예 빼고 아답터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클론이 돼요. A에서 B라고 화살표가 돼 있으니까 B에 끼워지는 디스크 용량이 더 커야 되고요. 전원 버튼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테스트로 B 쪽에 16테라짜리 하드디스크 끼우고 A 쪽에는 8테라를 끼워 볼게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전원을 켭니다. 이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버튼, 여기 OCT 버튼 있거든요. 이거를 4초 동안 꾹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LED가 4개 다 깜깜하기죠. 이 상태에서 버튼을 뗐다가 다시 한번 딸깍 누르면 지금부터 이제 복제가 시작이 됩니다. 25%가 깜빡이는 게 보이죠. 이게 100% 다 찰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샤오미 모니터 조명. 그림처럼 모니터 상단에 달 수 있게 된 제품인데 여러 가지 제품을 온라인에서 찾아봤지만 요거만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게 아마 리모컨일 건데 리모컨 모양은 이런 모양 생겼고 위쪽은 플라스틱, 아래 이 부분은 다 전체가 고무로 돼 있고 그리고 밑에 A3 사이즈 건전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 리모컨에 건전지를 넣을 때는 이쪽에 자물쇠 모양 있죠. 이 자물쇠 모양을 체크 표시가 있는 대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뚜껑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덮개를 건전지는 한 번 넣으면 1년 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케이블 USB-C로 연결되는 이렇게 칼국수 케이블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명을 고정하는 것 같은데 오 상당히 묵직해요. 모니터가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이러한 모양 생겼고 조명 본체 오 안쪽에 LED가 빡빡하게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 뭔가 믿음직한데? 신기하게 생겼네. 이쪽에 스펙이 써 있는데 5V에 2A 입력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접점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이쪽에 있는 접점 부분이랑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접점 부분 요게 이렇게 만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접점 부분이 이렇게 11자로 돼 있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 각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명 거치대를 아마 모니터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모니터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가 걱정된다면 이 부분도 다 고무로 돼 있고 이 부분도 고무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안쪽 부분까지 다 하나 둘 셋 3면이 다 고무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스크래치는 안 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니터 중앙에 중앙 큰일 났다. 제가 사용하는 이 메인 모니터가 벤큐 EX3210U 모니터거든요. 모니터 안에 스피커가 달려있고 더군다나 이쪽에 우퍼까지 달려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쪽이 되게 두꺼워요. 모니터 상단이. 이거를 모니터 중앙에 장착해야 되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벌려져서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안 걸쳐져요 이게. 그래서 모니터 중앙이 제일 두껍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게 얇아지거든요. 좀 옮기다 보니까 오케이 여기부터는 돼요. 이게 원래 중앙 부분에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 조명 이걸 구매하신다면 이 부분의 사이즈가 3cm가 넘으면은 장착이 어렵다는 거 이거를 생각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3cm인데 모니터 중앙으로 가면은 중앙 부분은 거의 4cm 가까이라 이게 안 되네요. 살다 모니터에 간섭이 일어날 줄이야.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장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기 자석을 붙게 되니까 뭐 조금만 갖다 대면 네 이렇게 붙을 거예요. USB-C 케이블
스펙에 5V에 2A면 된다고 써 있었으니까 저는 모니터 밑면에 이쪽에 허브가 달려 있거든요. 연결해보면 오! 불 들어온다. 그러면 컴퓨터 USB로 되나? 이거 빼가지고 컴퓨터 USB 단자 남는데 아무데나 하나 끼우면 오! 그래 들어온다. 일단 불을 꺼보면 오! 우와! 현재 밝기는 최대 밝기 상태고요. 이게 조절된다고 그랬으니까 각도를 좀 조절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설명을 보면은 이게 모니터 조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조명 빛이 모니터 안쪽으로는 밝혀지지가 않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바깥쪽으로만 조명이 나온대요. 그래서 모니터 쪽으로는 빛 반사가 없다고 하는데 모니터 쪽에 뭐 반사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오! 그래서 작동 방법은 왼쪽으로 돌리면 어둡게 되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면 밝게 되고 그리고 한번 딸깍하면 꺼지고 다시 한번 딸깍하면 켜지고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리면 약간 노란빛을 띠는 전구색으로 바뀌게 되고 네, 이게 최대고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면 다시 하얀색인 주광색으로 바뀌게 돼요. 네, 이게 최대고 그리고 이 녀석은 샤오미 앱에서도 연결이 된다는데 샤오미 앱에서 플러스 누르고 기기 추가 이쪽에 떠요. 체크 와이파이는 2기가 신호 연결하면 되고요. 다음 누르면 오 뭔가 된다. 원하는 방 선택하고 다음 이름은 뭐 좀 짧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다음 그냥 넘어가고 메시지 표시 안 함 동의 스마트폰으로 껐다가 다시 켰다가 그리고 밝기 조절 오 이걸로 되고 그리고 색 온도도 이쪽에서 아예 노란색으로 아니면 하얀색으로 우와 바로 지정 가능하고 이쪽에 뭐 프리셋으로 정해져 있는 거 이걸로 한번 터치해 가지고 바로 컨트롤 가능하고 오 저는 개인적으로 조명 색상을 이렇게 아예 흰색보다는 조금 노란색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가 딱 좋네요. 아 이게 좀 가장자리에 설치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52만원에 전설의 레전드 성능을 가지고 있는 M30 프로 C107 로봇 청소기 정말 레전드급이긴 한데 단 한 가지 아니 나도 좀 펌웨어 업데이트를 달라고 하지만 쿠폰 연끌 52만원 정도면은 펌웨어 업데이트 좀 뭐 해볼만 하지 않나? 여기까지가 3월 18일 날 알리익스프레스 공동구매 품목들이에요.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도 이건 정말 괜찮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로 다 모아봤어요. 네 물론 좀 삐뚤게 설치된 이런 녀석도 있긴 하지만요. 뭐 그건 모니터가 기형이라 넘어가기로 하고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중앙에 중앙